네, 오늘도 개장 전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모닝 인사이트, 오늘은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6월 2일이라서 이제 6월로 넘어갔지만 우선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달 5월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증시 좀 요약해 주신다면요. 네, 코스피는 뭐 아주 소폭 박스권이 있는데요. 네. 2,565포인트 저가를 해서 고점 2,596, 그 전에 저가가 2,583인데 그거 잠깐 돌파했습니다. 네네. 종가는 아직 돌파 못했는데 그러면 이제 2,600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데요. 현재는 이제 작은 박스권 돌파 시도했고. 네. 전체적으로는 반도체였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반도체가 급등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랬죠. 특히 그동안 2년 가까이 거의 안 움직였거든요. 네네. 삼성전자가 2021년도 1월 달 거의 상반기 고가인데 2년 동안 안 움직이다가 최근에 이제 7만 전자 이제 8만 전자를 기대할 수 있는 그 7만 전자까지 왔고요. 그다음 SK하이닉스는 탄력성 워낙 좋으니까 맞아요. 급등해서 이 두 개가 눈에 보이고 원래 이 두 개가 보인 것은 엔비디아 때문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신고가가 하고 이제 한 이틀 동안 지금 숨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네. 숨고리가 더 추가 상승 여부를 이제 주시해야 될 그럴 때이고요. 네. 그 전에 이제 반도체가 대형주 움직이기 전에 자동차가 견조한 흐름 있었어요. 박스권 상단가에 온 현대차라든지 네. 기아 이런 쪽이 추가 상승을 좀 받는데 아직은 또 추가 상승 못하고 워낙 반도체가 셌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네. 상대적으로 이제 약한 수급이 그쪽으로 다 가서 네. 개인도 그렇고요, 기관도 외국인도 그래서 추가 랠리에 좀 실패했다. 그래서 잠깐 조정받고 있는데 큰 조정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뭐 거래소는 일단은 반도체 대형주만 보였고 나머지는 거의 가지 않는 그런 장세였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좀 더 강했는데요. 네. 저가 844포인트에서 862포인트 한 20포인트 정도는 한 3% 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코스피는 한 1% 정도 변동이고 네. 코스닥은 3%니까 좀 더 좋았다. 그게 전체적인 저항선이 종가 기준으로 858포인트 돌파를 시도했는데 아직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한 주간 정말 돌팔집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이게 2차전지 양극재가 그동안 하락하다가 반등 타이밍인데 네. 반등을 조금 했습니다. 하고 지금 현재는 또 다시 행보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하면 지수도 잘 나올 거고 900포인트 갈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행보 계속 한다면 약세가 이어진다면 좀 더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로봇주도 괜찮은 것도 괜찮거든요. 네. 2차 전지도 이제 급등했다, 추가 하락을 방어를 성공했다 이렇게 추가 하락을 방어 성공했다면 항상 1차 하락하고 네. 반등하다가 다시 그 저점을 깨면 2차 하락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2차 하락이 또 크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코스닥이 전반적으로 매기도 힘들고 전체 안 좋거든요. 그래서 네, 네. 일단은 방어에 성공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동차 부품주가 좀 조정받다가 성우 하이텍은 뭐 행보를 하고 있지만 뭐 SL이라든지 이런 쪽은 아직 추가 상승을 계속 좀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완성차보다는 부품 업체가 좀 더 좋은 구조다. 현재는 그렇고요. 그래서 개인들이 네. 주로 부품 쪽으로 많이 가는데 그쪽으로는 개인들 또 코스닥도 좋은 종목만 가거든요. 그 그렇죠. 업종 내에서 다 가는 게 차별하죠. 아니라 차별합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차별화는 다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코스피에서는 확실히 좀 반도체만 보였던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인데 이제 개인들이 어느 쪽으로 좀 움직이는 것이 좀 더 포착이 됐는지 좀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땠나요? 올해 수급은 뭐 사실 크게 볼 거 없이 몇 네. 개만 가기 때문에 심플하죠. 네. 그래서 심플합니다. 네. 코스피는 일주일간 지난주 금요일부터 1.8조로 외국인이 샀거든요. 샀고 코스닥도 그동안 계속 팔다가 한 3천억 정도로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네. 외국인들은 코스피, 코스닥 전체적으로 순매수하고 있어서 괜찮은 편이고요. 기관들은 코스닥만 순매수했습니다. 2,058억 정도요. 네. 그래서 기관은 이제 주로 이제 금융 투자에서 이제 상품주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네, 프로그램. 코스피 기관들은 1.2조 매도했거든요. 그래서 예. 특별한 뭐 기관에 주로 상품이나 이렇게 매매하는 쪽은 금융 투자에서 매매하는 것은 큰 신경을 써도 필요가 없거든요. 네네. 이제 계속 매매를 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이 폭풍 매수를 했는데 코스닥도 그렇고 같이 했는데 그러니까 과연 어떤 쪽인지도 봐야 되는데요. 큰 흐름의 변화는 없는데 네. 그렇습니다. 보면 결국은 이제 1.8조 순매수한 그 중에 코스피에 삼성전자가 1.2조 정도 샀거든요. 거의 이것만 샀군요. 네, 이것만 샀습니다. 네. 하이닉스도 뭐 9천 샀으니까 하이닉스도 많이 샀고요. 네. 그럼 이 전체 코스피 1.8조를 샀는데 그중 2조 1천억이
이 두 종목이거든요. 그러면 좀 가관돼, 외국인들은 이쪽으로. 그러면 왜 이 두 종목을 살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는 하이닉스 사게 되면 경기가 좋아지니까 예. 선행적으로 한 6개월, 1년 전에 이렇게 사모으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다른 종목이 확산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반도체 두 개만 사니까 예. 경기가 좋아질 것 같아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로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4월까지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갖고 예. 5월 중순까지는 이렇게 두 개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최근에 엔비디아를 보면서 삼성전자 두 개 사는 거 보니까 경기 회복이 기대해서 사는 게 아니구나. 만약 경기 회복을 기대하고 사면 추가적인 상승 열리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전체 올해 5개월간 5월달 말까지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한 금액이 한 13조 2천억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13조 2천억을 많이 샀거든요, 사실. 그렇죠. 이 정도 작년에는 외국인들 한 8조 내에 팔았습니다. 네. 근데 올해 이렇게 샀으니까 5개월 또 이렇게 많이 사서 뭘 샀을까 보니까 삼성전자를 10조 2천억 사고요. SDI를 1조 샀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11.2조가 삼성그룹이죠. 그렇죠. 요것만 하더라도. 싹 다 근데 삼성이네요. 삼성 걸 샀다는 거죠. 네, 그러면 국내에서 가장 신뢰를 받고 안정적인 그런 글로벌 기업은 삼성이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사는구나. 그다음 네. 삼성전자를 예, 예. 저평가돼 있거든 삼성전자는. 그런 상태고 나머지 물론 하이닉스도 하고 하이닉스까지 포함하면 거의 네. 대다수 두 종목이라 보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나머지 올해는 거의 안 샀고요. 현대차와 기아라든지 이런 쪽은 그 전에 작년부터 조금씩 계속 샀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는 반도체 두 종목을 싹쓸이 하고 있구나. 그래서 원래 이제 삼성전자가 그 전에 한 57%가 최대 외국인 비중인데 49%까지 내려갔다가 작년에 올해부터 다시 올라서 53% 이렇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럼 외국인이 팔았다가 다시 사니까 그동안 워낙 외국인 비중이 높으니까 삼성전자 그러면 많이 장기 투자를 많이 갖고 있다가 그다음에 공매도로 이렇게 해지성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다가 다시 걷어들이고 있구나.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외국인들이 계속 올해 이렇게 계속 사고 주 종목 사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개인이 갖고 있다 계속 또 넘겨주고 있거든요. 그런 그럼 또 구조군요. 넘겨주고 네. 있다 보면 그냥 또 가면 또 소외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보유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입니다. 네. 많이 쏠렸습니다. 삼성전자 엄청나게 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5월에 주식시장 이제 글로벌적인 측면에서 좀 준비를 좀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네. 한 달 6월 새로운 6월이니까 제가 연초도 그렇고요. 네. 이제 한 6월 중순 이후부터 급등장이 나올 거다. 그리고 상고 하저라고 저는 이제 계속 작년 말에 배우사한테 네, 네, 말씀드렸는데 네. 그럼 상고 하저가 지금 되고 있는데 아직 상고도 크게 많이 올라온 건 아니거든요. 한 그렇죠. 10% 정도 올랐으니까 그러면 더 올라가야 되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올해 전체 저는 고점은 한 2,780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전체 지수를. 그러면 오히려 3분기까지는 괜찮고 예. 저는 4분기 때 10월 이후부터 다시 급락할 거라 보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 5월 달이 현재 5월 중순부터 이후부터 시작해서 반도체가 급등하기 때문에 네. 그럼 특정한 종목 위주로 올해 장이 계속 펼쳐지지 않을까. 그래서 나중에 전반적으로 확산될 거 따라가다 보면 잘못하면 네. 하락할 때는 물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올해 전체 글로벌 시장도 한번 리뷰를 해보면 5월 달에 네. 아르헨티나라든 일본, 대만, 나스닥, 코스피 좀 상승했습니다. 그랬군요. 남미는 이제 특정 거 보더라도 대만 각근이 들어가 있고요. 네. 특히 일본은 이제 인구도 한 8,500만 명 정도 되니까 네. 일본은 내수로만 해도 경기를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구의 독일도 마찬가지고 네네. 우리는 5,200 정도 되니까 내수로는 경기를 살릴 수가 없거든요. 수출을 할 수밖에 그래서 없는. 수출을 해야 되고 글로벌 경기를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예, 우리나라는 예, 예. 전체 글로벌 경기가 하반기 때 특히 미국이 하반기 때 같이 성장을 합니다. 주가도 그렇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보면 일본은 내수로 살 우리는 내수가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크게 전체 전반적으로 경기가 하반기로 갈 수는 없다는 거죠 현재는. 그래서 보면 이제 그래도 주가는 올라간 것은 네. 대만 TSMC도 있고 우리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있으니까 이 IT가 좋아서 같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정권사나 이렇게 6월 코스피 예상 밴드를 보면 한 2,400에서 2,700 사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큰 의미는 없지만 사실 이 정도의 밴드면
그 특정한 종목만 움직이고 실제로 큰 전체적으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네. 2600 근처니까 지금 2700이라도 한 달 동안 100포인트밖에 안 되면 3, 4%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군요. 지수가 강세고 크게 다 같이 좋으려면 한 지수가 한 7% 정도 올라야 됩니다. 이제 7% 오르면 확실한 강세를 볼 수 있는데 6월 장세도 5월처럼 비슷한 장세가 펼치지 않을까 이렇게 증권사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네. 저도 뭐 비슷한 의견입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5월 미국 시장을 한번 봤더니 요약해 보니까 네. 지금 이 5월달 하순에 미국 증시를 보면서 우리 전체 앞으로 한 10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네. 시그널로 볼 수 있거든요. 아, 중요하네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뿐만 아니라 예. 미국도 그렇고요. S&P 500 전체 500개 종목 중에 한 3분의 1 정도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도 안 갔거든요. 국내랑 비슷하네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쳐보면 네. 하나도 관계 없어요. 그렇군요. 그게 한 3분의 1도 안 되거든요. 그 중소형주도 마찬가지고요. 그 안에 네. 핵심적인 겁니다. 반도체 뭐 관련된 뭐 장비나 부품주 중에서 SNS, 한미반도체 하나 몇 개밖에 안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전체 시장의 흐름이다. 이제 그렇다는 얘기는 네. 경기가 계속 좀 하락이 아니라 안 좋은 상태에서 좋은 것만 눈에 띄고 확실히 성장하는 기업들 그것만 눈에 띄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할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미국도 보면 반도체 릴레가 이루어졌는데 네. 나스닥 5월 시가총액 증가분 중에서 보면 기여도 90%, 네. 기여도 90%면 얘들이 다 올린 거죠. 그렇죠.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메타, 그러면 테슬라 빼고 나머지 다 그렇거든요. 근데 사실 테슬라는 반도체를 엄청나게 쓰거든요. 그렇죠.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네. 자동차 반도체 다 대다 쓰니까 반도체네요. 반도체 그냥. 네. 반도체도 이 반도체가 엔비디아처럼 이렇게 특정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 뭐 자율주행차라든지 뭐 인공지능이라는 이쪽 네. 반도체입니다. 비메모리. 네, 그러면 미국도 이러니까 네. 우리나라도 그렇거든요. 아하. 자, 그러면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탑 10 중에서 보면 다 확실한 회사들만 있습니다. 그 특정 분야에 잘하는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텍사스 인스부터 전체적으로 보면 램 리서치는 다 보면 대다수가 이렇게 해서 5월 24일 이후부터 급등했거든요. 그랬군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주도를 하는구나. 세계를 주도하는 거죠. 네, 그러네요. 과거에 이제 스마트폰 시대에 네. 애플이 주도했거든요. 네, 네. 주가도 그렇고요. 이제는 엔비디아. 그다음에 이제 세상이 온라인으로 가서 유통 채널로 오프라인에서 그렇죠. 유통을 가는데 월마켓부터 다 이렇게 월마트부터 이렇게 해서 갈 때 네. 아마존이 다 장악해 버렸거든요. 네, 네. 유통 시장을. 네, 엄청났죠. 그러니까 아마존이 다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렇듯이 그 관련된 뭐 지금은 엔비디아가 장악해서 네. 가는 것은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우리나라 시장도 보면 뭐 외국인들이 뭐 다 5월달 4조 1천억 정도 산 것 중에 반도체 3.8초고요. 비슷하네요, 3.8조. 삼성전 하이닉스. 그다음 중소형주도 동진세미케 한미반도체, SNS텍. 이제 한미반도체와 SNS텍이 이제 가장 좋은 중소형 이제 반도체 소재나 부품주 중에서는 확실하게 고성장을 계속 이어가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세트 업체보다 더 좋은 구조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쭉 보니까 미국 증시의 그런 분위기가 국내에서도 있었고 완전히 또 반도체를 쏠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6월 2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뭐 하루 쉬긴 한데 그래도 6월장에 대한 전망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6월은 2,600대 확실히 안착할 걸로 보입니다. 일단은 예. 그 이제 여러 가지 보게 되면 이제 지금 현재 경기에 이제 매크로로 보게 되면 뭐 전체적으로 경기가 매크로 시장 좋아야만 네. 글로벌 시장 같이 온기도 확산되고 이렇게 선순환이죠, 좋아지거든요. 그렇게 해야. 그런데 OECD나 한국 OECD 경기 선행 지수를 보게 되면 예.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 23년도 1월부터 우상향하고 있다는 것은 네. 지수도 우상향을 미리 하고 있거든요. 아.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같이 가야 되는데 가야군요. 강하지는 않는데요. 예. OECD가 훨씬 더 강하고요. 이제 경기 선행 지수가. 그다음 우리는 아직도 수출도 15개월 동안 무역 수지가 적자거든요. 네.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수출 증가율 아직도 두 자릿수 때 15% 정도 아직도 5월도 적자가 보고 있습니다. 마이너스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수출이 우리나라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네. 이제 경기가 회복이 아직도 쉽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살기 때문에 맞아요. 중간재를 파는 중국이 아직 우리나라하고 뭐 자체적 경쟁이 있어서 쉽지 않고 그래서 그렇군요. 화학이라는 이게 잘 안 올라가기 때문에 네. 우리는 아직까지 주가가 크게 반응을 못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OECD 경기 선행 지수에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미국도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강하게 올라가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세 확산은 크진 않은데 그래도 OECD 경기 선행 지수나 한국 경기 선행 지수가 우상향하고 있으니까 예. 시세가 조금 더 6월 달에는
반도체만 쏠리지 않고 다른데 조금 더 확산될 더. 거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 예. 전체적으로 미국 경기 하락 전까지는 코스피는 늘 박스권이었습니다. 미국 경기가 확실히 17년도 확실히 좋을 때 우리나라 반도체니까 2016년 먼저 갔고요. 그리고 지수는 2017년대 가고요. 항상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금리 인상기에서 뭐 동결 하더라도 그렇죠. 이 금리 인상기에서는 우리나라 지수 그렇게 크게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고금리죠. 상태고요. 유가도 뭐 물가 반등하더라도 마찬가지. 그럼 우리는 미국이 전체적으로 ISM 제조업 지표라든 이런 게 네, 확실히 많이 살아나야만 가기 때문에 올해는 고점 돌파는 뭐 3,000대 이상 갈 수 있는 그런 장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조심하면서 가는데 그래도 리스크는 좀 적어졌다. 매크로가 우상향하기 때문에 그래서 리스크보다는 좀 더 기대를 하고 좀 길게 봐야 된다. 지금은 네네. 수익이 나면 팔더라도 조금 손실 났다고 바로 파는 것보다는 그런 장세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경기 선행 지수를 좀 얘기해 주시면서 앞으로에 대한 분위기 살짝은 좀 언급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투자 전략 넘어가 볼 텐데요. 이제 금요일 오늘하고 이제 다음 주 내용 좀 체크해 주시죠. 네, 코스피는 이제 2,600포인트는 안착할 거로 보이고요. 시도하는 데 안착될 거로 보이고, 네. 6월 중순 이후를 봐야 됩니다. 이제 14일 날 그쵸. 이제 FOMC 끝나고 나서 네네네. 뭐 잠깐 악재가 반영되더라도 한 20일 이후부터 마지막 2주간은 랠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렇군요. 특히 그 중에 삼성 하이닉스, DB하이텍, 한미반도체 이런 네. 장비주까지 순고리가 조금 더 한 다음 주는 이어질 거로 보이고요. 그다음 실적 바닥 통과된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은 눌림목일 때 이번에 2주 동안 눌림목 온다면 예. 거기서 오히려 비중을 확대해야 되고 팔 찬스. 때가 아니다 아직은. 그렇군요. 그래서 봐야 되고 또한 실적 바닥 기대 아직 바닥은 확실히 모르지만 예. 순수학 쪽에 이런 것은 소외된 주식도 좀 반등을 시도를 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도 짧은 손절보다는 기다릴 때 이익이 났을 때 나오더라도 좀 기다려주고 바닥권이다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2차 전지 양극재가 4월까지 거의 주도주였고 그랬는데 네, 이제는 많이 약해졌습니다. 순거리가 지속될 걸로 보이고 추가 예. 상승 크게 하지는 못할 거다. 그래서 모멘텀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큰 네. 기대는 하지 말고 신규 매수는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이제 기초 쪽에서 화학 그리고 2차 전지 양극재 쪽에 대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하고 이제 다음 주 유망주 좀 잡아주세요. 네. 저는 유망주는 이제 대형주 위주로 얘기하고 있는데 네네. 좀 짧게보단 길게 바닥권에서 이제 통과된 우상향하는 종목 위주로 하는데 그래서 유망주 오면 SKIE 테크놀로지입니다. 그쪽이시군요. 네. 예. 자, 그럼 투자 포인트 보겠습니다. 네, 1분기가 이제 분리막 회사예요. 이제 분리막이 중국 1등이고, 네. 뭐 도레이 일본도 있고, 일본. 각은 도레이 1등인데 이제 전기차가 많이 나가는 그 중국 1등입니다. 뒤집혔군요. 그리고 그 이제 3등 정도가 이 SKIT인데, SKIT가 3등에서 2등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갈 걸로 보여요.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SK온이 네. 이제 전기차를 많이 생산하게 되면 25년도도 되면 그렇죠. 예, 예. 글로벌 1등으로 분리막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 분리막은 물론 이제 기술도 중요하지만 이제 원자재 가격이 네. PE 폴리에틸렌으로 되기 때문에 안정적입니다. HDPE로 하기 때문에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하기 때문에 등락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판매 가격도 등락이 별로 없다는 거죠. 안정적이라는 얘기. 네, 안정적이면 그러면 결국은 이익을 많이 내려면 판매 가격도 다 안정적인데 네. 그러면 이익을 많이 내려면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박리담회로 많이 팔아야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적자가 계속 났던 것은 뭐 유럽도 지금 전쟁 잘 안 가고 있고 네. 중국의 공급 가인고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중국을 이겨야 되는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미국 가서 이기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IRA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이제 중요한 종목이 이 종목입니다. 또. 반사소리가 되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아직까지 전체 사업부는 뭐 적자입니다. 전사는 예. BEP가 한 7, 8, 9월 3분기에 도달할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한국과 폴란드 공장인데 이 생산 캐파를 확대하면 언제든지 다양한 고객사에 납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고객사 더 늘려야 될 것 그렇죠.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이 좀 좋아져야만 중국 경쟁사도 이길 수가 있어요. 네. 그때까지는 아주 불안하게 실전 그렇지만 그래도 25년도 확실히 좋아지니까 미래는 보장돼 있습니다. 그 미래가 보장돼 있으니까 내가 투자 포인트를 장기로 갈지 네. 한 기술적 빨리 매매하고 본전 지키고 다시 뭐 밑에 산다든지 달라지겠죠. 두 가지를 정해서 해야 네.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실적은 올해는 뭐 볼 것도 없고요. 220억 정도 영업이익이 예상된 내년에는 한 1,000억대로 다시 가면 이제 급증하게 됩니다. 25년도부터는 그렇게 보고 길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트 정도로 보더라도
월봉 차트는 22평선 중간 정도 선에 왔습니다. 95,000 내가 여기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요? 9만 대 온 주식이 예. 추가로 상승하려면 예. 확실한 게 뭔가 보여주면 이제 10만 대 주식이 됩니다. 아, 레벨업. 10만에서 한 15만이 갔다가 다시 10만 뭐 붕괴했다가 10만이 안착하면 이제 30만 대 주식이 되는 거고. 그래서 아마 2025년도 정도는 실적 때문에 30만 대 고점을 사상 고점 돌파 시도를 하지 않을까. 그러면 길게 본다면 거의 100%가 수익 나는 수 있는 종목이죠. 2년도 안 남았네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미래가 보장된 기업 중에 제조업체 중에 네. 과거의 실적을 다 띄워넣고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온다면 네.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나오면 그 사상 고점 항상 돌파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사상 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좋은 시점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고요. 주봉 차트도 보면 이제 95,000원 다시 시도하고 거래가 실리고 난 상태에서 네네. 올라가기 때문에 안정적이고요. 그다음에 주봉 차트 이렇게 보면 이 종목이 바로 공매도가 계속 시달렸던 종목인데 외국인 공매도가 다 50만 주 들어와 있기 때문에 또 기관도 사고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 기대를 좀 할 수 있고요. 네. 바닥권에서 이제 시작하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요. 너무 이제 악재만 보고 우려하지 말고 이제 좋아지고 있다 흑자 전환이 기대되기 때문에 올해 수익률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뭐 이게 단기 말고 좀 길게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가져가실 분들은 SKI 테크놀로지에 대한 부분도 좀 집중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동방박사 코멘트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액자산가 탄생은 복리 투자가 기본이다. 복리. 예. 네, 복리 투자 최적 상품은 주식이다. 주식으로 복리 투자 비법은 이익을 확대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보유해야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요즘 너무 짧게 팔아버리고 이러니까 네, 맞습니다. 수익이 안 나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먼 시점으로 좀 보자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오늘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훈 전문가였습니다. 자, 모닝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